조선시대 골목이라는 뜻의 위항에서 이름을 딴 위항문학은 신분제의 벽을 넘지 못한 서얼과 중인 계층, 그리고 한의학자와 유생 등 지식인들이 문학을 통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최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송석원터입니다. 코시남과 엠마는 한강 작가의 정신을 살펴본 후에 이제 바로 송석원터로 향하고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가면 상춘제도 있고 이완용의 그 집터 네네네. 집이 이제 그 남아 있어요. 이완용의 집이 엄청 크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회지화되고 넘어가다가 일본 놈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이완용이 살았을 때처럼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 지금 일본 놈들이 있어. 그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건물이 완전 이완용이가 했던 그대로 지어놨어요. 다음번에 이제 그런데 또 가보자고요. 상춘제로 해서 네네네. 그쪽 뒤로 넘어가 보면 이완용 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친일파 이완용 집터 방문은 다음 탐방으로 약속하고 오늘은 윤덕영에 초점을 두고서 산책을 계속한다. 이게 필은 55길의 사거리인데 여기에 이제 30m 위에 송석원터라는 표지석이 있대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못 찾았어. 아, 여기 있네. 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나 이거 못 찾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송석원터인데. 여기 쓰레기를 네. 버려놨네. 송석원터는 이게 이제 그 벽수산장이 된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천수경이라는 조선 중인의 그렇게 이제 훈장을 하고 유생이었어요. 네. 이 분이 이제 그로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때 이제 그 처음으로 위항문학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위항의 문학, 그러니까 시랄지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송석원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아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문학 동아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위항이니까 위항이라는 이름을 앞에 넣었는데 그 위항이 이제 골목길이라는 뜻이고 이 서초는 골목을 대표하고 중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인들이 뭐 설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의학 전공한 네네네. 그런 층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 특히 서울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대 실제로는 완전 지식인층이죠. 근데 지식인층인데 관료로 진입하지 네. 못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는 방식이 시를 통해 가지고 문학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송석원터예요. 근데 이 터가 여기가 아주 이제 별장처럼 멋있는 곳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윤덕영이가 사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다 이제 벽수산장.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그렇게 져가지고 1966년에 화재가 발생해서 싹 타서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한양의 아방궁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었고 네. 그 벽수산장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안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뱃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우. 컸겠어요. 예? 그게 이제 바로 벽수산장. 이제 그 벽수산장은 타고 없어졌지만 거기에 남았던 건축의 부자재들 네. 그러는 것들이 이 근처에 다 있어요. 뭐 성물 형태로 뭐 동관주로 뭐 난간 기둥으로 남아가지고 동자석주 그렇게 이제 남아 있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만 올라가 보면 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세종 아파트 그 뒤로 가니까 그게 이제 그 벽수산장이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성물들이 네네. 거기에 이제 딱 방치돼 갖고 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나 네. 그런 걸 통해서 알긴 알았는데 네. 그 신기했어요. 아무튼. 송석원터는 친일파 윤덕영에게 넘어가 프랑스식 초호화 별장, 벽수산장으로 변모합니다. 1966년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당시엔 연못에서 뱃놀이를 할 정도로 한양의 아방궁이라 불릴 만큼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세종 아파트. 지금은 건물은 사라졌지만 지주석 난간, 기둥동자 석조와 같은 석조 유물들이 세종 아파트 주변에 흩어져 남아 그 흔적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건물이 있었는데 싹 치웠나 봐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봐.
이게 옛날에 군인 아파트였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 그렇게 위한 거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군인들이 다 여기서 안 살고 떠나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민간 분양으로 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세종 아파트인데 아,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저 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갈걸요? 지하 주차장. 화려한 별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작은 흔적들이 조용히 과거를 증언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돌 하나, 기둥 하나가 벽수산장의 존재를 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간 기둥. 와. 그러니까 이게 벽수산장에 있었던 그 난간 기둥이에요. 난간.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이야. 그러니까 옥괴석이랄지 이거 네네. 깎아갖고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네 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여기 두 두 점은 점이? 예, 눈에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가 이렇게 없어졌네. 이게 동자석죠. 그 동자. 다리에 난간에 아, 난간 때 네네네. 받칠 때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받쳤던 그렇게 이제 동자석주 이 두 개가 남아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남아서 이게 벽수산장이 여기 이렇게 이제 남아 있었던.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요. 옛날에 문이 열렸는데 문 열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좀 더 올라가 보면 벽수산장 기둥이 있어요. 아. 세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흔적이 그게. 근데 이 주변에는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숨겨져 세상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 보이는군요. 그 아파트 뒤에 이런 게 있을 줄 어떻게 누구 알았겠어요?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이렇듯 벽수산장은 사라졌지만 그 구조물의 일부는 여전히 주거시설은 물론 도로 어딘가에 남아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들이나 해인들은 무심히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그 돌기둥을 통해 역사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위에 서 있는 오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잊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룬대로에 네. 이제 저희는 소실 때 그러니까 윤덕영의 첩이죠. 네. 첩이 아하, 거처했던 네네네. 거기를 좀 찾아가 볼 건데 이 골목 어귀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의 잔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송석원터를 향해 출발해 위항문학의 원류를 살피고 윤덕영의 벽수산장 흔적을 지나며 조선의 지식인 일제강점기의 권세가 그리고 친일의 그늘까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택가와 아파트 사이 난간 기둥과 돌기둥 하나하나에 그 찬란하고도 부끄러운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거리는 단지 풍경이 아니라 시간이 더 씹혀진 역사적 기억의 지도입니다. 이제 코시남과 엠마는 또 하나의 숨겨진 공간으로 향합니다. 윤덕영의 첩이 머물렀던 한옥, 옥인동 윤씨가 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그곳을 다음 여정에서 만나보겠습니다.